오는 일요일 3월 26일이죠. 3월 26일 11시에 지금부터 63년 전에 경무대 앞에서 이승만 박사를 축출했던 4.19 세력이 50몇 명 모여서 현충원의 이승만 대통령 묘소에 가서 화해를 신청하는 세레모니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여러 사람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복잡하고 그래서 당시에 경무대 맨 앞에 섰던 대열, 누군지 다 압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동안 가짜들이 많아가지고 4.19 당시에 서울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4.5 혁명 무슨 단체의 대표도 하고 그래요. 근데 뭐 꼭 여기 없다고 해서 대표 못 될 건 아니지만 가만히 있으면 별거 다 해요. 4.19 묘지, 혁명, 유공자, 훈장 별걸 다 해요. 저는 한 번도 신청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인 사람들은 당시에 우리가 대모했을 때 포탄이 비오듯이 쏟아졌을 때 옆에 있었던 친구들, 학우들 잘 아는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주로 아마 서울 물리대 법대생들이 주축이 됩니다. 당시에는 이승만 박사에 대한 대모를 했지만은 사실은 이기봉 후보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봉을 쫓아내라는 게 주요 목표인데 그때 어쩌다가 보니까 밀려가고 맨 앞에 가 있었어요. 뒤에가 저 통일동 파출소까지 사람들이 잔뜩 있어가지고 그때 아마 한 7만 정도가 은임에 있을 겁니다. 요새 그때 가면 100만 막 200만 하는데 저 과정이 많습니다. 10만만 해도 광화문을 가득 차올 정도로 많은 숫자인데 그때 한 7만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뭐 한참 떠들다가 엊그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안병기 의원이라고 그러죠. 안병기 의원이 그때 대학 4학년이었어요. 저는 1학년이요. 근데 이 양반이 지도력이 상당해요. 복잡하니까 앉아 하고 탁 그 부대를 진압시켜서 와 하고 밀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소나기가 떨어진 것 같은 소리가 들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팡팡팡 쓰러졌어요. 그때 한 74명인가 76명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 스크림을 싸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어떤 사람이 탁 스크림을 띄고 싹 들어왔어요. 보니까 어떤 여학생이야. 그래서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풀어져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총을 탁 맞았어요. 총 맞은지도 몰랐죠. 팍 꼬꾸라져서 보니까 그냥 총을 딱 물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서울미대 신입생 고순자 양이에요. 저는 뭐 얼굴도 본 적도 없어요. 곱게는 생긴 얼굴 자세히 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생을 마쳤을 때 가장 옆에 있었던 사내입니다, 제가. 그래서 수요일에 가면 내가 항상 고순자한테 가서 야 고순자 나 왔다 그러고 다른 데 인사도 끄덕끄덕 하지만 그 사람 비석 옆에 서서 혹은 앉아서 항상 옛날 지금부터 63년 전이니까 몇십 년 전에 이 일을 회상하곤 하는데 또 사람들이 그 사람 친척 찾아가지고 그 영혼 결혼식이라도 해라고 누가 그러는데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또 그것이 좀 구닥다리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항상 제가 마음속에 혁명의 동기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4월 26일 날 이승만 박사가 하야한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그 통일동 그 파출소 있는 근처에 가서 구경을 했어요. 구경을 했는데 참으로 기묘하게 짝이 없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울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막 울지? 왜 사람이 자꾸 울고 하니까 자기도 또 감옥에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자꾸 울음이라고 하는데 이 박사가 쓱 나가시는 거예요. 이 박사가 당시에 저것들 진압을 하고 했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고 4.19는 그냥 진압됐을 겁니다. 진압됐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나가겠다 하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그때 배운 데모 버릇 때문에 대학 내내를 데모로 살다가 좀 악질적인 데모 주동자로 돼서 동대문 경찰서는 한 60-70번 끌려다녔고 중앙정보부도 한 7-8번 다녔고 한때는 그 악명 높은 김효 중앙보좌관으로 담판도 했고 별걸 다 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저를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공군 소위에 들어가서 공군 마치고 그리고 72년에 무슨 에큐메니컬 스칼러십 시험을 봐서 미국을 갔는데 가자마자 여권을 딱 취소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87년 말까지 대한민국 우리 강토에서 소주 한 잔 못 마셨습니다.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뭐 이제 제 간단한 퍼스널 히스토리를 그러고 그리고 그 동안에 제 학교가 있던 필라델피아 유펜에서 바로 건너가면 뉴저지에 프린스턴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다니던. 그래서 거기서 멀쩡멀쩡하고 그거 많이 갑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보니까 이승만 박사도 펜대학에서 경제학을 2년 동안 공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 가까운 느낌을 가지고 그리고 펜대학이 혹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의사인 서재필 박사가 의과대에 올라오신 분이에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 박사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대응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박사는 옹호론자가 됐는데 그 후에 이 박사가 고독해서 한국에 들어오시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막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분노했어요. 아마 어떤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지만 나중에 박 대통령도 후회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승만 박사가 그 참 세계적인 세기도 돼요. 세계입니다. 두 개나 됩니다. 그런 운동가고 지도자인 이 박사가 마지막을 고독하게 하와이에서 보냈다는 것이 대단히 미안해요.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래서 나쁜 말로 이 박사를 저렇게 하기 전에 박정희도 저렇게 당했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동시에 그 말에는 제가 동의를 안 했던 게 박정희도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대한민국에서 반대운동을 했던 사람 중에 아마 베스트 5에도 꼽혔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2학년, 3학년 때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육군사관학교의 전국 대학생 학술 토론대에 나가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상을 연극부 2번을 받았어요. 제가 그 얘기를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 끄떡하면 저를 끌어가서 대모를 시켜요. 그래서 김경표가 연설을 하든지 성명서를 읽든지 사회를 보든지 그러면 그 파티가 되나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악명 높은 대모 주동자가 돼서 돌아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망명을 한 사람이 됐어요. 제가 마지막 망명합니다. 15년 8개월, 16년을 망명했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벌써 뭐 국회의원 초선, 뭐 재선하는 놈도 많고 잘 사는 놈도 많고 한데 그냥 저는 그냥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얻었다는 것이 있다면 약간의 미국에 대한 경험, 그리고 양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평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대중 씨가 망명을 왔지만 제가 그 1971년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후보의 공보비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과는 제가 30년 이상 가까이 지낸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이승만 박사의 위대함을 충분히 인정하는 분입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도 열심히 얘기해요. 제가 다 인정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박정희 연구를 하다 보면 박정희하고 김대중이 높은 사람은 그냥 존칭 생략합니다. 아주 비슷해요. 형태가.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같이 붙여서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좀 낭만적인 환상에 불과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화가 붙여서 이 나라 삼민통합이 되면 이게 진정으로 우리나라가 갈아갈 길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좌파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중에도 구민주당 세력은 중도 우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요새 다 밀려가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주사파들이 아까 우리 김대중께서 말씀하신 주사파들이 판을 치는데 그 사람들을 대체할 만한 대안이 현실적으로 없어요. 꼭 이기는 방법은 선거에 이겨야만 가능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보수라는 걸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요, 한신무인지예요. 개입이 안 돼, 개입. 난 그쪽을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한 번도 좌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들어가 본 적이 없으면 제가 내는 서울 물리대에서 31개의 학생 서클이 있었는데 요새 그 조선일보 주필했던 유군일 그 사람들 유명한 신진의 왕초야. 아주 빨갱이야. 그는 빨갱이야. 돌아섰어요. 돌아섰는데 우리는 한 번도 빨갱이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정치문학회 해갖고 뭐 문학으로 정치하고 정치로 문학하자 해서 문화부 장관 때 이수정이었죠. 이수정, 뭐 염길정, 뭐 이영일, 윤식 이런 분들하고 같이 그리고 한국으로 주필된 김성우 이런 사람이 우파를 했어요. 마침 유감스럽게 오늘 윤식 선배가 오늘 아침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미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미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하면 우리가 째째한 사람이에요. 세월을 가지고 6년 동안 팔아먹으면서 난리 법석을 치는 것처럼 제발 죽창가 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인용하면 제가 책임 안 지를 얘기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일본 애들은 비교적 정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리고 그들이 58회 이상 침략에 대해서 사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사죄하는 것이 뭐 하토야마 전 수상이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한 것도 있곤 하지만은 구라파에서 저 폴란드에 간 그 독일 수상 이 가서 다 밀링하고 하는 게 근사하잖아요. 그런 것이 없어서 실감이 나지 않게 하는지 모르지만 일본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엊그제도 그랬습니다. 정신대 문제를 우리 김경재 TV 한번 보세요. 정신대에 우리 국민이 얼마나 끌려갔는지 한 13,000명 정도 되더군요. 그리고 정신대 전체 미국, 일본 전체 한국 사람의 20%, 일본이 40%, 나머지 40%는 현지 사람. 이것이 일본 통계인데 그때 거기를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난리 법석을 쳤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서 억지로 끌어간 사람도 있었겠죠. 우리가 그걸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뭐 1936년 근처에는 한 7,000명이 올라와가지고 6,800명을 돌려내고 그런 기록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도 나는 그것 때문에 정신대 위안부 했던 거 그것을 절대 일본 놈들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는 그것을 이용해서 윤미향이처럼 또 그걸 팔아먹는 사람. 나는 이것은 일본의 그 성폭력을 했던 일본 제국주의보다 더 나쁜 민족 매춘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나는 일본을 잘합니다. 잘합니다. 일본에게 질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리나라가 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나와서 일본을 봐주고 자시고 이제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끌어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좌파들 뭐 이런 사람들 이기는 것도 한미일 동맹이 단단해야만 되고 그리고 여기는 핵무기 문제도 아까 제가 사석에서 그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정이 얼마나 나쁘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하도 기분 나쁘니까 핵무기를 비밀리에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이휘수 박사를 미국에서 죽였어요. 저는 미국 CIA가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죽였는데 그 양반이 적어도 오펜하이머 정도로 탁월한 원자 물리학자 교수였어요. 그리고 아마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에도 그런 미국 정부의 음향의 컨택트가 있었으리라고 저는 강력하게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김정규가 경무에서 야 제쳐라 그러면 네가 우리가 세우는 다음에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만큼 핵무기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만큼 위험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럼 미국 쪽 어느 관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한다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적 대화를 일으키고 미국 대사관을 포위를 해서라든지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이 보수가 그걸 못해. 앉아서 주먹 까고 앉아있고 못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부패하고 다른 것을 전혀 부도덕하고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자기는 배가 떳떳하니까 딴소리만 뻥뻥하고 이게 보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좌파가 보기에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만은 강력한 행동. 제가 예를 들면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지명됐다가 그걸 주역으로 끌어준 정광훈 목사하고 제가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정광훈을 제가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전략적 공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대가 있어요. 정광훈 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민노총이나 정교조를 상대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정광훈 목사의 교회밖에 없어요. 지금 나서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아주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우습게 보여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을 중요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협박을 하든 협박을 나 뺍니다. 설득을 하다가 돈도 더 끌어내가지고 붙이고 그래야 그걸 꾸며야 하는 겁니다. 국내에서 옛날 독립운동처럼 해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뭐 누가 해줍니까? 택도 없어요. 이러고 당하고 그러면 맨날 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비판적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니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협파를 안 하냐 말이야. 뭐 하는 거야 그거. 엊그제 장재원이가 그 사람이 뺑뺑 치고 앉아있는데 그거 보면 그가 뻔히 나와 있어요. 기계에 문제 돌리는데 기계 문제 돌리는 기술자비라는 내가 다 붙여줄게. 공병원이 조시원이 내가 붙여준단 말이야. 왜 그걸 못하냐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 편 들 거 아니냐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뭐냐? 민주당 애들은 그것을 어떻게 조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걔들은 딱 증거돼갖고 조달을 칩니다. 네? 그리고 그럼 어떻게 윤석열이 이기느냐? 이 답변은 제 추측이기 때문에 그냥 얘기합니다.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민주당이 많이 이기기 때문에 이번에 또 가면 난리가 날 것 같다고 해서 적당히 조절을 하다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왜 선거를 나갔냐면 제가 ARS 선거를 편하게 조사하면서 그 후보들의 지지를 쭉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김경재 방송이나 어디 TV에 가보세요. 저를 지지하는 사람이 수만 명이 당신을 지지하지만 2번은 지켰습니다 하는 거 수없이 많이 있어요.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물러나고 싶었는데 제 정치적 고문이신 몇 사람들이 네가 물러나면 8,300명의 참관인을 넣을 수가 없어요. 예? 선거를 감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전선거에 내가 숫자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한 1,000명 내외의 강력한 사람들을 제가 전국에 파견했어요. 그리고 이건 뭐 제 과거를 얘기하는 거라서 웃었습니다. 제가 좀 건들건들해가 좀 건달같이 보이는 모양이야. 그래서 저기 전라도 근처에 뭐 조폭 비슷한 놈들이 형님 동생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이상해.
저는 근데 평생 싸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주먹적으로 한 번도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애들을 제가 요소요소에 파견했어요. 걔들이 시비를 막 그은 거예요. 시비. 그리고 옛날처럼 뭐 안 되면 막 투표 막 안고 싸움을 벌이고. 그래서 63대 36이라는 걸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폭로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거 김경지가 폭로한 거야. 그런데 나중에 민주당에 있는 옛날 내가 보아했던 놈이 저하고 이제 밥을 먹고 어쩌고 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야, 니들 말이야 너무하지 않냐? 뭐죠 이러고 하다가 4.15 총선 때 한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야, 그런데 내가 네 말을 들으니까 니들이 분명히 요렇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좋은 말 있을 때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형님 그게 아니야. 이 자식이 너나 나나 선수야 이 자식아. 나도 이거 다 만질 줄 알아. 그래서 잘 만집니다. 그 대신 절대로 네 이름은 얘기 안 할 테니까 보라라. 그래서 내가 강제 자백받았어요. 그래서 4.15 총선 72시간 후에 사랑제일교회가 제가 최초로 연설하면서 발표했어요. 이것은 63대 36으로 조작됐다. 만약에 틀렸다면 지금 제가 가서 감옥 서 있죠. 그럴 거 아닙니까? 다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멍뚱한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고.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것이요, 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하고 시골의 경우는 선택적으로 했어요. 저기서 저 잡아야 돼. 그럼 그 사람은 그 옆에는 안 해. 홍준표한테는 안 해. 그럼 홍준표는 나는 그런 거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했어요. 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런 내용을 민주당 애들은 빠삭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이게 우리 편이 됐으니까 내 말 들을 것이다 하는 건 뻥꾸라야 안 된다 이거예요.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어. 50억 클럽도 조사를 못해. 왜? 박명수가 지광조였거든. 쳐야지. 노태우는 전두환이 없었으면 중요한 인물이 전직 생각합니다. 전두환이가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대통령이 못 될 사람이야. 그렇죠? 그런데 노태우도 급하니까 전두환을 백담사로 보내야 한단 말이야.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선거는 절대로 안심할 수 없어요. 넘어가요, 저거. 그리고 좋은 걸로 전략적으로 얘기해서 이재명이는 언젠가 간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질질 끌어가지고 금년 말 내년 초까지 안 잡히고 가고 어쩌고 난리를 치면 그 서술에 혹시 이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재명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반대파가 있지 않습니까? 하다가 순식간에 바꿉니다. 쫓아냅니다, 쟤들이. 지금 31명 바꿔지지 않았어요? 거기에 12명만 붙으면 바꿔줘요. 구속도 그냥 통과됩니다. 그 딱 나와서 새로운 놈이 비상대책위원회 딱 잡아가 우리가 진정한 새로운 뉴 민주당 만들고 나면 확 그래 쏠려요. 이 조선인이라는 사람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위험해 아직. 근데 여기 앉아서 하는 거 보니까 김기현을 시켜가지고 내년 공천의 현직을 50% 간다는 거예요. 근데 50% 가면 나머지 들어가 새로운 50% 중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실제 그 50% 중에 적어도 20%는 검사들을 넣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배제를 당해요. 지금 제게 당을 새로 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야. 수백 명이 과장하죠. 왜냐면 수가 적은데 만들어가지고 분야라고 되게 나중에 통합하더라도 만들지 저것들 겁을 안 먹는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헌정에 선거하는 거 보세요. 정대철이 하나 나오고, 사실 정대철은 민주당이지만 그 사람은 중도 보수예요. 제가 오래 친한 친구인데 나머지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 버텨도 못 이기잖아요. 김동주가 앉아서 온갖 짓거리를 다 하고 흑작질을 하다 보니까 2년 전에 110표 땄던 사람이 40몇 표밖에 떨어져 버렸어요. 품격이 떨어져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보수의 분열이 스스로 자해행위를 벌였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비상사태를 선언한다는 걸 그 주요한 결의문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상사태를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진짜 정치적으로 비상사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상태야말로 진짜 비상사태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 노정용 교수가 제가 존경하는 선배고 선생님이 왔는데 그 양반이 혁명론에 쓴 말이 하나 있었어. 인용 오늘 안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글을 잘 쓰는 분이죠. 사람들은 20세기를 혁명의 세대라고 왔다. 표현이다. 그러나 판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끄떡없는 혁명이라는 말을 붙이기를 좋아한다. 교통혁명, 뭐 인종혁명, 뭐 문화혁명 막 붙이기를 좋아한다. 표현이. 그다음 그렇게 어지간하면 혁명이라는 단어를 막 붙이는 것이야말로 진짜로 혁명적인 것이다. 이게 노재봉의 그림이다. 한번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그 양반이 그걸 아주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어떤 의미에서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이 선거에 이기지 못하면 아까 우리 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곳곳에 끼어있는 주사파들, 좌파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주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은 사회주의화됩니다. 저 이기성 선생 천주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천주교에서 5,000명의 사제 중에서 500명, 한 10명이 그따위 짓거리를 벌려. 윤석열 가다가 비행기 떨어져 죽어버려라. 이런 지원을 하는데 나머지의 5,000명의 선주고 신부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 독일의 히틀러를 가장 지지했던 놈들이 천주교야. 그래서 이거 때려 죽이려고 덤 묻은 놈도 없어. 폭력을 선동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비상한 생각을 가져야만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역사 창조의 주역이 된다는 말씀을 힘주어 강조하면서 짧게 했는데 좀 길어졌어요. 여러분 건강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기 계시는 그 동지님 오세요.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